지난 3년 우리는 일본을 싸구려라고 불렀습니다. 100엔당 800원대 역대급 엔저에 너도나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 계좌입니다. 엔화가 오르면 내 일본 주식도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엔화가 오르자 오히려 도쿄 증시는 폭락하고 미국 기술주까지 덩달아 휘청거립니다. 도대체 왜 안전자산이라던 엔화가 오르는데 내 자산은 위험해지는 걸까요? 반면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주주들은 왜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까요? 자, 일본은행이 잠가버린 돈줄, 그 나비 효과가 한국의 수출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2026년 1월 18일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라며 돈을 풀던 나라가 이제는 무섭게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유동성 수도꼭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컵을 채우죠. 지난 10년 넘게 일본은 이 수도꼭지를 고장난 것처럼 틀어놨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였죠. 덕분에 우리는 싼 엔화로 일본 라멘을 먹고 유니클로 옷을 싸게 샀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은행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넘어 배수구 마개를 열어버렸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말이죠. 실제로 2024년 3월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며 금리를 계단식으로 올렸죠. 그 결과 2026년 현재 엔달러 환율은 120엔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시다. 엔화가 비싸지면 누가 가장 먼저 울상을 지을까요? 바로 일본의 수출 기업들입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이죠.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이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도요타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환율 효과가 사라지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일본 주식에 투자한 일학개미 여러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행복이죠. 바로 옆 나라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우리가 파는 건 일본도 팝니다. 지난 몇 년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힘겨운 가격 경쟁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엔저를 등에 업고 파격 할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엔화가 비싸지자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볼 때 이제 한국 차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돋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사들은 일본 조선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며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엔화 반등의 첫 번째 경고이자 기회, 수출 전선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주에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2026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자가 0%인 일본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자 5%를 주는 미국 국채나 수익률 높은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합니다. 앉아서 돈 버는 장사죠?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지난 10년간 이 짓을 해왔습니다. 그 규모가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갚아야 할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빨리 미국 주식 팔아서 엔화 갚자. 이게 바로 청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봤습니다.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을 때 전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급으로 폭락했었죠. 2026년 지금 그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화가 오를 때마다 미국 나스닥이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한국 증시에도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엔 좋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코스피도 타격을 입습니다. 두 번째 경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엔화 환율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엔테크 사신 분들 많으시죠? 800원대에 엔화를 사서 쟁여두신 분들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계실 겁니다. 1000원을 넘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엔화는 무작정 오르기만 할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엔달러 환율의 적정선을 100엔 초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급격한 엔고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 바로 그 어깨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월세 수익보다 이자가 더 나가면 집값 상승분은 의미가 없어지죠.
실제로 도쿄 외곽의 맨션 가격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2%를 넘어서면서 매수세가 실종된 겁니다. 세 번째 경고, 묻지마 엔테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환차익은 챙기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일본 자산은 선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일본 수출주 비중은 줄이고 일본 내수주나 금융주를 주목하세요. 일본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늘어나 수익이 좋아집니다. 미쓰비시 UFJ 같은 은행주가 2025년에 선방한 이유입니다. 둘째, 한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세요. 엔화 강세는 현대차와 한국조선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주식 투자자는 변동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AI나 반도체 기업을 줍는 용기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여행객 여러분, 이제 가성비, 일본 여행은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도쿄의 호텔비와 식비는 2년 전보다 30% 이상 체감 물가가 올랐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경제는 돌고 돕니다. 영원한 엔저도 영원한 엔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을 읽는 것입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정상화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죽어있던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축소라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노리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엔화 반등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2024년의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1998년, 2008년 엔캐리 청산 때마다 위기가 왔지만 그 직후엔 항상 거대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엔화의 배신이 아니라 엔화가 주는 마지막 탑승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한국 수출주를 사고 미국 주식은 조정 때 담아라. 복잡한 것이 경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다면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2026년 투자는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열어보세요. 엔화 환율에 민감한 종목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종목들이 엔화 강세 수혜주인지 피해주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 엔고 시절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랠리를 기억하시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 이 두 속도의 차이가 2026년 돈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엔화 반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대응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투자자들의 생각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니까요.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흐름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금리 인상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입니다. 일본의 중력이 커지면 한국의 자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변화는 두렵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2026년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아직 안 나가셨나요?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엔화 ETF보다는 엔화로 된 배당주를 사세요. 환차익과 배당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성공 투자하세요.